주말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해서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우리 K 증시 새로운 한 주 월요일장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또 반대로 하락 출발할 이유도 없는 건 아닌데 요거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대 2로 상승 출발 가능성에 베팅을 해보고 저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소상히 아뢰겠습니다. 먼저 K 증시가 새로운 한 주를 상승 출발할 이유 첫 번째. 우리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와 앨범알이 주말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데 인도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인도 진출이 벌써 타임라인이 그 일정표가 나왔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스텝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테슬라는 일단 내년부터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에 이제 돌입을 하고 2년 내로 인도의 최대 4개의 기가팩토리, 그 전기차 건설 공장을 준설한다는 계획이고 테슬라는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정부에서는 요거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4개의 그 기가팩토리 공장 후보 지역까지 정해놓고 대기 중인데 이르면은 내년 1월에 인도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걸 발표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년 전에 인도 인구가 중국 추월해가지고 지금 14억 3천만 명.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래서 이제 인도가 세계 1위 인구 대국이잖아요. 그런 인도의 전기차 시장이 드디어 완전 개방이 된다는 건데, 물론 이제 충전 인프라나 이런 거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맨 땅에서 우선 시작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인도 모디 총리가 본인의 어떤 정권 수건 사업으로서 이 전기차 전환 그리고 전기차 대중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만큼 기대감도 큽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K 증시에서도 한 가지 또 기대가 되는 거는 테슬라는 이제 막 인도 진출하는데 이미 우리 현대차 기아는 예전역에 인도 진출해가지고 전체 승용차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거기다 이미 인도에서 이제 코나 EV 같은 전기차를 또 팔고 있었다 이거죠. 심지어 인도 정부의 관용 차량은 전부 코나 EV예요. 거기다가 이제 인도에서 GM이 이제 철수를 하면서 그 공장을 지금 현대차가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인도 시장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과연 어떤 전기차종으로 공략을 할 것이냐 요건데 이미 지금 인도에서 팔고 있는 코나 EV 같은 경우나 아니면 레이 같은 이런 저가 전기차로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고 그러면은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거기 우리 이제 K34 배터리가 아닌 중국산 LFP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도 정부가 차값 좀 올려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그딴 거 쓰지 말라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근데 그러기에는 인도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또 않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342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연간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하여간 근데 이제 이 정도 소식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마침내 세계 1위 인구를 가진 나라의 빗장을 풀어버렸다. 그럼 이제 주가는 도대체 얼마나 올라야 이게 성이 안 차냐. 일단 주말에 오른 게 근데 0.53% 플러스인데 이거보다는 무조건 한 두세 배 더 올라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 반응이 왜 이러냐. 이거는 이제 이런 테슬라의 인도행 아우토반에 갑자기 과속 방지턱으로 등장한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인도 진출하는 거 뭐 다 좋은데 당장 이제 4분기 실적에 그렇다고 뭐 현금이 와서 막 꽂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이제 실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상황에서 테슬라가 지난주 모델 Y 가격을 한 3,000달러 정도 추가로 인하했는데 보통 완성차 제조사들이 이렇게 연말 되면은 연식 밀어내기용 할인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근데 테슬라는 올해 연중 내내 디스카운트 할인 판매했는데 11월에 또 할인 판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선을 넘으려고 한다 이런 평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하면은 구매자들한테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제값 주고 사면 병신. 더 기다리면 더 싸지는데 뭐하러 뭐가 급하다고 지금 사냐고 약간 밀당해서 네가 지는 거라고 막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일으키는 그런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기차의 겨울이 온다. 그 윈터 이즈 커밍이 이제 전기차에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진짜 말 나온 김에
이제 전기차 대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거의 2.5배 늘어났기 때문에 올겨울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어떤 날씨에 따른 성능 저하 이런 이슈들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가 희귀하니까 이슈도 별로 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주변에서 야, 그 겨울에 추우니까 히터 틀고 그러니까 팍 떨어지던데 막 이런 이제 지적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LFP가 NCM보다 추위에 약하다는 그런 속설이 과연 얼만큼 진실인가. 오히려 한 3년 전에 나온 NCM 배터리보다 올해 만들어진 LFP가 추위에 더 강한 걸로 나오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등등 이제 변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인도 시장 진출 사실상 확정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이거죠. 그다음 이제 미국의 에코프로 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알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주가 상승, 그것도 2% 가까이 또 급등했는데 사실 주말 상해 금속거래소에서 수산화 리튬 선물 가격이 또 내려가가지고 연저점을 새로 고침해버렸고요. 이제는 13만 위안도 위태위태 아슬아슬한 지경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앨범알이 세계 최대 리튬 제조사로서 지금까지는 그냥 비바람도 제일 먼저 맞았지만 이제 드디어 선반영 내지는 실적도 이미 바닥쳤다. 이제 턴어라운드만 남았다. 이런 인식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난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바닥 탈출이 한 번에 쉽게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K 증시 상승 출발 기대감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바로 미국 추수감사절 전후 뉴욕 증시 통계를 보면은 추수감사절 다음 날 상승세가 나타났던 적이 훨씬 더 많았고 또 그 상승폭이 마침 우리 K 증시와 동조화 비율이 높은 나스닥 쪽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 뉴욕 증시의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오전장만 개장해가지고 일단 거래량이 완전 부진했고 또 그 와중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마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전부 다 하락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유통소비 업종 월마트나 타겟 그리고 베스트바이는 상승인데 여기서 이제 가전제품 판매사 우리 이제 하이마트가 미국에 있다면 이 베스트바이인데 이게 2% 올라가지고 상승폭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K 증시에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대목 수혜주를 꼽으라면은 미국 빅테크 하락에 우리가 동조화 된다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IT 섹터에서 우리가 뭐 가전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팔리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이번에는 베스트바이의 상승과 우리 K IT 종목들이 연동되는 게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K 증시 상승 출발 이유는 바로 중국 소식인데요. 지난주 중국 증시 마감 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냈는데 그게 바로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이제 헝다나 아니면 벽개원 같은 이렇게 부동산 개발 업체들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인데 여기에 무담보 대출 자금 공급을 현재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하죠. 야, 이거 지금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인가 보다. 올해 이거 못 넘길 것 같아가지고 중국 정부가 이제 아예 그냥 산소 호흡기 대주려나 보다. 요거 하나랑 반대로 이제 미국이 요새 연준도 긴축을 슬그머니 접고 내년에 금리 인하 들어가는 얘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더 이상 위안화 그 환율 방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양적 완화 소신껏 밀고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나 보다. 이거는 이제 기존 부동산 대책이었던 뭐 국영화 내지는 중국 정부가 부실 자산 매각 같은 거 직접 가이드 해주고 이런 수준의 대책이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그 부동산 업계에서 감히 있을 수 없는 무담보 대출이라 쓰고 구제 자금 투입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일단 월요일 10시 반에 중국 홍콩 증시 부동산 업체들의 주가 반응을 확인해 보면은 더 명확해지겠지만 하여튼 중국이 이제 드디어 맘 놓고 돈 풀기를 그동안 참아왔던 거를 드디어 이제 서력하듯이 중국 부동산 업체들에다가 유동성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내수 경제 살리기에 돌입한다. 왜? 위안화 가치 방어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K 증시에 조금 분리할 수 있는 정황 두 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트럼프, 또 하나는 바로 중국 폐렴입니다. 우선 트럼프 관련해서는 뭐 트럼프가 내년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자기가 이제 바이든 물리치고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은 현행 전기차 지원책 같은 거 다 폐기시켜 버리겠다. 이거는 뭐 아직 글쎄요, 공화당의 내년 대선 공약으로 100% 확정은 아니고
트럼프가 자기 공약 인터넷 페이지에다가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건데, 근데 최근에 안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화석 연료가 더 친환경이다. 아니 석유도 가스도 다 땅속에서 자연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건데 왜 죄악시하냐 이런 지적이 지금 또 힘을 받고 있거든요. 약간 바이든의 레임덕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기존 전통 석유 재벌들과 결탁한 로비스트들이 이제 워싱턴을 슬그머니 이제 눈치 보면서 막 흔들려고 멱살을 이제 이렇게 잡으려고 막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안티 바이든 찬티 트럼프인 그 사우디가 여기에 이제 동조 내지는 국제적 공조 분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이슈가 지금 주말에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작년에 블랙 라이브스 매더 그 파장을 일으켰던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그 체포하다가 사망한 사건 그 당시 이제 경찰이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 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여기서 지금 흉기에 찔려가지고 중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백인 주류 사회가 다시금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막 분노를 하고 있다는데요. 진짜 미드나 미국 영화 같은데 보면은 미국 교도소 죄수들 보면 이게 뭐 사람이야 몬스터야 막 키 2m 넘고 막 진짜 등치 막 이따만 해가지고 막 문신 있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되게 귀여운 주황색 원피스를 갖다 입혀놨잖아. 하여튼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전직 경찰이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조지 플로이드 관련자들이든 하여튼 뭐 다른 그 경찰한테 예전에 체포됐던 사람이든 하여튼 칼로 쑤셨나 봐. 근데 이제 때마침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거기다가 이제 흑인들이 미국 서부 쪽에서 막 약탈 심하게 하고 막 그 도둑질 많이 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00 미만의 그런 약탈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까지 또 도입을 해가지고 아니 그럼 4명이 가가지고 $999씩 나눠가지고 $3,999 훔치면은 그 무죄냐 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경우 보니까 이제 이미 무장강도랑 마약에다가 또 체포불응해서 도주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것까지 합쳐서 전과 9범이었고 심지어 바로 그 직전에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임산부 배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강도짓을 한 전력까지 이제 나온 거예요. 참 이거는 저도 말하기가 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트럼프가 지금 이를 갈고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떠나서 트럼프가 그렇다고 전기차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냐?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여전히 정부의 그 각종 지원이 없이는 아직 자립이 힘든 단계라는 것도 맞죠. 뭐 생산, 판매, 유지 다 이렇게만 하면 또 막 광분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전기차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결함이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차가 다 닦아놓은 그 시장의 신규 진입자로서의 경쟁력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IRA 법안까지 손대려고 이제 시도를 할 건데 이거는 내일 저녁 라이브 때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중국 폐렴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 전기차 소재 관련해서 지금의 종주국은 솔직히 중국이잖아요. 앞으로는 그 지배력이 더 커지면 커졌지 절대 이 분야만큼은 미국이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뭐 환경 오염에 대한 법안도 그렇고 이제 생산 인력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 하여튼 너무나 이제 복잡한 이게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도 중요하지만 뭐 구동 모터도 들어가야 되고 또 반도체는 이제 필수니까 보면은 구리, 리튬, 코발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라파이트는 우리가 골프채 소재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게 흑연. 그다음에 이제 레어 얼스는 말 그대로 레어한 얼스. 그러니까 희토류야 그야말로. 이게 보면은 채굴은 뭐 중국이 다 1등은 아니고 호주나 칠레 광산에서도 많이 캐내기는 하는데 정제 이 정제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중국 비중이 최대입니다. 다음 이제 2차 전지 공급망으로 좁혀볼 경우에 셀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중국 비중이 제일 큰데 이거는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니까 내수에서 소비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볼 것 같으면 메뉴에서 순서대로 음극재,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전부 현재도 중국이 제일 큰 비중인데 2030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더 커져가지고 완전히 지배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음 대통령으로 복귀를 했을 때, 야, 저렇게 중국 애들 배만 불려주는 그딴 전기차 전환 당장 때려쳐! 이렇게 주장할 명분을 마련한답시고, 구리나 흑연 같은 반도체 소재까지 완전히 중국산을 배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냐. 아니, 다른 소재는 우리가 니네한테 내줄 것 같냐. 반도체도 못 만드는 거야. 중국에서
중국에서 광물 수출 안 해주면 흑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을 하는데 이제 시장에 김치 재료 파는 집이 있어. 그래서 이제 항상 거기서 물건 떼오는데 뭐 거기가 하여튼 제일 큰 데야. 물건도 제일 많고. 근데 내가 어느 날 이게 고춧가루 너무 비싸다고 한마디 따졌어. 그랬더니 거기 사장님이 싫으면 딴 데 가라고 가래. 그래서 장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러면서 막 싸웠어. 근데 그래 놓고 내가 거기서 새우젓이랑 생강은 하고 또 마늘은 좀 살게요. 그래야 김치 담그지. 이렇게 하면은 그 상황이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하여간 아무리 내가 손맛이 좋고 뭐 우리 가게에 그냥 김치 냉장고가 발효 기술이 끝내주는 뭐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해도 고춧가루가 없이는 김치를 절대 못 만듭니다. 다음 우리 K 증시 상승 출발의 불리한 에비던스 넘버 2. 이거는 이제 중국 폐렴 관련해서 드디어 나오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정부에게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어제 주말 뉴스에서 전해드렸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중국 보건당국하고 화상회의까지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그러니까 봄부터 어린이들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유행을 이미 했던 건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뿐이다. 그렇지만 병상 과부하라든가 아니면 무슨 의약품 품기나 이런 게 아직 없고 그냥 계절성으로 일반적인 뭐 폐렴 확산일 뿐이다. 이렇게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WHO에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현지 SNS에서는 지금 또 지난 코로나 때처럼 약국 앞에 사람들 막 줄 서고 병원 응급실 입구에 애기들 안고 막 부모들이 애타게 막 바닥에 앉아가지고 진료 대기하면서 애 달래랴 애 상태 돌보랴 지금 이런 사진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도 한번 코로나 때 워낙 여기도 크게 뒤었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민감하게 나오는데 타케미 게이조 후생 노동상 우리로 치면은 보건복지부 이제 장관인데 이 사람도 중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가동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일단 국내에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이미 발견이 됐는데 그냥 일반 감기하고 아직까지 차별점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처럼 이게 변이나 아니면 믹스가 발생해서 이제 국내로 유입이 되면 그게 또 심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필 또 이민청 신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또 터졌네요. 런하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월요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인이 뭐냐, 뭐 단순히 한 이틀 놀다가 갑자기 일하려니까 그냥 신체 리듬이 노는 거에 맞춰져 있어서 귀찮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월요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요일 날 출근을 하면 된다. 이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거는 뭐 입시 스트레스 줄이려면 재수를 해라 뭐 이딴 소리하고 거의 동급 아니에요 이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월요병의 원인은 아마도 이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 이제 새로운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데다가 또 그런 환경에 이제 2박 3일 만에 처음 노출되는 요일이 바로 이제 월요일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우리 K증시에서도 월요일 개장 후에 한 10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만 보고 구경만 해라.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이 여기 이제 적응하는 그 시간으로 남겨두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너무 주식 투자에 몰입해 있고 중독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는 동안 그 멈춰있는 그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이 차트 막 여기서 어떻게 될까 하다가 갑자기 월요일 개장부터 그 살아서 펄펄 날뛰는 HTS 주가 창의 그 호가들 막 보면서 이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이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럴 때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기분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금식을 하고 난 뒤에는 가볍게 이제 죽이나 뭐 주스나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듯이 굶었다가 갑자기 눈앞에 임금님 수라상이 펼쳐진다고 그냥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막 집어먹다가는 이게 막 탈이 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 건강이 이제 허락지 않아가지고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일요일 저녁만큼은 반드시 여러분께 그런 월요병 백신도 맞춰드리는 역할과 또 금식 후 첫 스타트로 먹는 미음 같은 죽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해 드립니다. 자, 이제 내일은 드디어 11월도 마지막 주간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 주는 11일 말 12초 이렇게 이제 스위칭 위크가 되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의 어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이버 먼데이가 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썸네일과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빅테크들은 비록 주말에 하락을 했지만 베스트바이 상승을 보면서 우리 KIT 기업들의 어떤 수출 효자 효과를 우리가 사이버 먼데이에서 그대로 흡수를 하는 쪽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내일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위성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엔에 제출할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지난 5월 달 당시에 이미 정찰 위성 한번 쐈는데 이제 삑살이 났잖아요. 그때 이제 실패했던 그 정찰 위성 이름이 만리경 1호였는데 거기서 잔해를 수거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한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자 부품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러다가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 때려 맞을 우려도 있는데 그럼 이제 과연 어떤 루트로 이게 북한까지 갔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겠죠. 뭐 암시장이라는 게 뭐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해서 뭐 전 세계 어디에나 이게 있는 거니까. 또 이제 최근 김정은이 러시아 가서 이제 군사 국방 협력 약속하고 왔는데 이미 의전이나 아니면 서로 양국 간에 이제 푸틴하고 이제 뭐 약속 잡고 이런 거 보니까 다 이미 내통을 하고 있었어. 그렇게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구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불법 선적으로 진짜 대한민국에서 다이렉트로 넘어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짜 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K증시에서는 대선 후보 테마주들이 유불리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특히 이제 IT 부품 같은 거는 생산 연도가 딱 나오잖아요, 모델별로. 근데 이게 만약에 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이슈가 있죠. 다음 내일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여는데 지금 마침 한전 민영화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제 지적에 따라서 먼저 정부가 한전의 전력망 민간화부터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 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지역 내의 어떤 업체들이 그 전력망을 한전의 사용료를 내면서 리테일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전기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일 정부 보도자료는 제목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효율 고성능 나노 레이저 개발의 성공 요건데 제목부터가 뭔가 약간 국뽕이 차오르면서 대단한 성과라는 느낌이 들죠. 이거는 증시에서 레이저 커팅 장비 이쪽 기업들의 주인공입니다. 다음 내일 금융당국하고 시중은행장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주제는 상생금융 태스크포스 추진 요건데 뭐 결국 은행들한테 금리 내려라, 예대 금리차 좁혀라 이런 압박이죠. 이어서 내일 문체부는 장관이 직접 웹툰 업계 현장 간담회에 나서는데요. 요건 이제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참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만화방 하면은 이제 뭔가 부정적 이미지가 컸는데 지금은 이 웹툰이 수출업계에서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근데 증시에도 이제 웹툰 관련주들은 있는데 이게 주말에 또 갑자기 터진 이슈가 뭐 남성 비하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게임에 들어가는 그런 일러스트에서 그런 좀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금 시끄러운데 당장 내일 K증시 게임주들 중에서 여기에 많이 노출돼 있는 그런 종목들은 한번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봐요. 이어서 내일 과기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데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의 노른자 위는 당연히 챗 GPT랑 사이버 보안 이쪽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침 내일 월요일 밤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AWS 그 아마존 웹서비스 리인벤트 2023이라는 포럼이 개막을 합니다. 올해 주제는 역시 제네레이티브 AI 이쪽이네요. 그리고 내일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 이거 이제 지난 기존 주택 판매가 완전 급감해가지고 약간 연준이 뜨끔했었고 바이든은 이러다 또 내년 대선 앞두고 유권자들 주거 안정성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바이든하고 백악관은 좀 노심초사인데 신규 주택은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LS 머트리얼즈 그리고 블루 엠텍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돌입하고 KNS는 이틀간의 공모 청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K엔터가 조금 바쁜 날인데요. SM에서는 태연이 솔로 컴백하는 날이고 다음 이제 YG에서 블랙핑크를 이을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일명 베몬이 드디어 내일 공식 데뷔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섭니다. 11월 말 12월 초가 예정되어 있는 이번 주도 이제 다 같이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예 일주일치 뉴스를 미리 다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